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12년 9월에 류용효라는 분이 만드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제목의 개인 기록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슬라이드 자료라기보다는 뭐랄까, 한 사람의 생각 지도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생각지도 좋은 표현이네요. 한여름에 도서관에서 시작된 그 생각의 여정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보는 겁니다. 저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적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의 첫 페이지, 슬라이드 2장을 보면 더글라스 맥아더의 인용구로 시작이 돼요. 아, 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이 문장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자료가 그냥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딱 선언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삶의 태도,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어떤 신호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내 영혼이 주름지지 않게 하는 법에 대한 탐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탐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슬라이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시작점이 정말 의외고 재밌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 보고 좀 웃었어요. 바로 견디기 힘든 무더위 때문에 아내분께 부린 짜증이었어요. 아,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이게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가끔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이렇게 좀 민망할 수 있는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결심 같은 게 아니라요. 아내분의 그 한마디, 그렇게 더우면 도서관에 가봐. 이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늘 있던 집, 그 익숙한 환경에서는 절대 떠올리지 못했을 생각들이잖아요. 아, 공간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이끈 거군요. 바로 그거죠.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그 서늘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야 비로소 먼지 쌓여있던 버킷리스트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때로는 이런 작은 환경의 전환이 진짜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다시 꺼내면서 저자가 이 마인드 컨트롤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만한 개념을 발견합니다. 네, 슬라이드 6장에 나오죠. 바로 So what?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 말만 딱 들으면 좀 냉소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약간 에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하고 포기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죠. 네네. 한인은 저자가 말하는 so what은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자료에 나온 그림처럼 안 돼! 라는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뭔가요? 그 벽을 어떻게 돌아갈지 혹은 넘어갈 사다리는 없는지 그걸 묻는 질문인 거죠. 불가능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 해결을 행한 생각의 시작인 거죠. 아, 문제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출발점으로 삼는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네요. 네. 그리고 이 태도가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 슬라이드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IMF 시절 경험담이 나오죠. 맞아요. 설계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막 온갖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창밖을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참고 있나 이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아, 그 시적의 경험이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 걸까요? 예방주사를 넘어서 거의 항체를 만들어 했다고 봐야죠. 항체요? 네. 그 후에 IT 업계로 옮겨서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아하. 바로 그 뼈아픈 경험이 So what? 이라는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를 만들어낸 바탕이 된 겁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와, 자신의 삶에서 피와 땀으로 얻어낸 지혜군요. 자, 그럼 So what? 이라는 이 강력한 엔진을 계속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연료가 있어야죠. 저자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행복에 대한 관점인데요. 슬라이드 8장에서 에이브러함 링컨의 말을 인용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네. 근데 솔직히 이 말이 어떨 땐 좀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당장 현실이 너무 힘든데 마음만 먹으라고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걸 현실을 외면하고 정신승리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핵심은 통제권의 문제 것 같아요. 통제권이요? 네. 내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조건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선언 같은 거죠. 아, 예를 들어 월급이 오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월급이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 불행한 거잖아요. 그쵸. 내 행복을 회사에 맡겨놓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내면의 선택으로 가져오면 주어진 조건 안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행복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온다. 와,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료로 넘어가 보죠. 슬라이드 10장에 나오는 열정입니다. 네, 열정. 존 록펠러의 두 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첫째, 나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뭔지 알아낼 것. 둘째,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낼 것.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아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또 알잖아요. 열정만 있다가는 번아웃 되기 십상이라는 걸요. 맞아요. 저자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슬라이드 11장에 힐링 프로젝트랑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그 번아웃에 대한 해답인 셈입니다. 열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어떤 지원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이 다이어그램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기대치, 그러니까 expectation하고 능력, capability, 이 두 개의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거의 개인의 삶을 경영하는 CEO의 대시보드 같아요. 대시보드요? 네, 기대치가 능력보다 너무 높으면 좌절하고 번아웃이 오고 반대로 능력이 너무 높으면 나태해지겠죠. 아, 그 사이에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축, 지식, 공부, 건강, 취미 같은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궁극적인 목표는 잘 먹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고요. 네. 마인드 컨트롤이 그냥 추상적인 정신수양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프로젝트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열정만 외칠 게 아니라 그 열정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내 삶 전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순간은 오잖아요. 오죠. 반드시 오죠. 그럴 때 저자는 어디서 도움을 얻었을까요? 슬라이드 12장을 보니까 책에서 답을 찾았더라고요. 네, 두 권의 책을 자신의 멘토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비즈니스 손잡병법이에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 병법서를 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명상 관련 책이나 에세이를 찾을 텐데 손잡병법이라니 아주 의외의 선택이죠. 왜 하필 손잡병법이었을까요? 슬라이드 13장이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강한 곳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라. 네. 그리고 우회로가 직선으로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물러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다. 아, 이 가르침들이 전부 정면 돌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략적인 지혜잖아요. 그러네요. 아마 저자는 삶의 문제들과 정면으로 막 부딪히면서 힘이 붙일 때 이 책을 통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힘을 아끼면서 이기는 법을 배운 거군요. 맞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전략가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해준 거죠. 와, 인생의 위기를 전쟁터처럼 보고 전략을 세운다. 대단한데요? 자, 두 번째 멘토는 데일 카네기의 나의 멘토 링컨입니다. 네, 이건 손자병법과는 결이 아주 다른 책이죠. 리더십과 인내가 필요할 때 이 책을 찾았다고 해요. 사실 링컨이라는 인물 자체가 마인드 컨트롤에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평생 수많은 실패와 비난에 시달렸고 개인적으로는 우울증도 심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분열 속에서 나라를 이끌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슬라이드 14장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링컨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게 마련이다 라는 용기를 배웠다고요. 아, 손자병법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알려줬다면 링컨은 왜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다르니 멘토가 되어줄 책도 달라지는 거죠. 마치 문제에 맞는 공구를 꺼내 쓰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So What이라는 엔진, 행복과 열정이라는 연료,
그리고 책이라는 훌륭한 내비게이션까지 살펴봤어요. 네, 이제 도구는 다 갖춰졌네요. 그럼 이제 실제로 길을 떠나야죠. 결국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슬라이드 15장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그 버킷리스트로 돌아옵니다. 아, 도서관에서 먼지를 털어냈던 그 버킷리스트요. 네, 오늘도 버킷리스트를 꺼내보고 또 적어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 문장에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버킷리스트 하면 막 세계 일주나 에베레스트 등반 이런 거창한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물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슬라이드 16장을 보면요. 저자가 당장 실천하기로 한 두 가지. 바로 물 많이 마시기랑 하루 5km 이상 걷기였어요. 정말 소박하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아, 거대한 변화는 가장 작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매일 지속할 수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창한 목표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일단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렇네요.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한 번에 확 낮춰주네요. 네. 이 긴 생각의 여정은 슬라이드 17장에 나오는 한 장의 사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장인이 아들에게 써준 짧은 메모예요. 깨달으라. 그대로 지나지 말고. 네, 이 짧은 글귀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책은담의 구절이 그 의미를 완성시켜줍니다. 마음이 어둡고 산란할 땐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하고 딱딱할 땐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자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마인드 컨트롤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억지로 내 마음을 강철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다독일 줄 아는 지혜. 맞습니다. 때로는 고삐를 꽉 조이고 또 때로는 그냥 놓아줄 줄 아는 그 유연한 균형 감각 말입니다. 이 자료가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는 그때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 장의 지도를 그렸던 거죠.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생각 지도를 당신의 삶에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마시는 그 물 한 잔, 혹은 퇴근길에 조금 더 걷기로 한 그 몇 걸음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생각 지도의 첫 번째 선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당장 당신만의 생각 지도를 그린다면 그 첫 페이지에는 무엇을 적고 싶으신가요?